자, 내 법인집에 월세살이를 한다. 자, 법인을 만들었는데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자, 법인이란 거는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아바타. 그러면 가상의 나의 아바타인데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특수관계자 동그라미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거래를 원칙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하고 거래하듯이 시가대로 거래해야 되지,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나는 전세 1억에 하는 걸로 할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합니다. 월세. 그래서 보통은 전세보다는 월세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럼 이 월세를 남한테 주느니 내가 세운 법인, 내 아바타에게 월세를 주는 게 낫죠. 그러면 그 월세는 내가 내한테 준 건데 또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전세금을 걸려고 하면은, 전세금이 요즘 뭐 5억, 6억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주려고 하면 전세금 줄 돈이 정빙이 돼야 되니까 월세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전세금에 관한 정빙이 없으면 동그라미 합니다. 대표가 가지급금 동그라미. 임시적으로 빼간 돈 동그라미 합니다. 자, 정빙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임시로 빼간 돈으로 지급을 해서 다시 그 돈을 넣어야 돼요. 다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활용해서 내가 월세 들어간 걸로 이용을 해서 이제 세금 절세라든지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법인 아파트 전세 줄 때는 전세금 받는 사람이 법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법인일 때 전세 들어가려고 할 때 좀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럴 때 법인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신탁돼 있는 물건 또 세 들어갈 때, 이럴 때도 공인중개사나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 내용 계속 반복해서 심화해서 점점 심화해서 조금 예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계약을 하는데 매도자나 매수자가 법인이다, 아니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하고 계약할 때 서류를 뭘로 확인해야 되지? 인감도장은 뭐 어떻게? 뭐 사용인감, 법인인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탁되어 있는 물건인데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고 신탁되어 있는 물건인데 여기에 임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또 다룰 거예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해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 주에 개강을 또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쭉 하니까 그때 계약할 때 또 주의사항들, 그 계약할 때 주의사항들 중에서 그 신분증 위조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용호동 쪽에서 부동산 2군데서 사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려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부동산 각각 5천만 원씩. 아니, 신분증 위조한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하튼 좀 됐어요. 용호동 메트로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래 됐는데, 그래서 신분증 위조 이 관련되는 것도 제가 유튜브 링크를 한 4, 50개 찾아놨거든요. 설명 잘해놓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약할 때
토지 같은 거 계약할 때는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약간 느낌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소유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내가 이런 사고를 겪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년 동안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거를 내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나중에 다 항상 앞에 달에 했던 수업을 나중에 다시 중요한 것들만 싹 발췌해서 딱 뽑아서 앞에 1시간 설명했으면 중요한 것만 5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만 싹 다시 빼서 요약해서 또 하면서 추가로 계속 수업 진행은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법인과의 계약할 때 필요한 것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인을 이미 만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 법인을 이미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그냥 아바타죠. 내 아바타인데 매도해서 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는 매매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부동산 가액이 좀 낮을 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이야기했었잖아요.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내가 2주택이 돼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법인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내가 투룸 같은 빌라, 조그만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가 잘 안 팔려요. 빌라가 안 팔리는데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까 비과세가 안 돼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법인에다 파는 거죠. 내가 내한테 파는 거지만 법인과 개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인 시간에 질문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행복한 고민인데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법인 설립하면서 출자하고 또 등기 비용 들어가고 무슨 비용 들어가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 저 비용 계산해 보면 별로 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일단 한번 털고 다음에 할 때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회계사님하고 좀 컨설팅 받아서 그게 훨씬 더 덕이 되면은 그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 써요. 아까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돈을 빼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 증빙이 없으면은 내가 다시 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을 믹스를 해서 각각의 장점만 활용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팔려고 봤더니 자기가 이익분기의 양도차익이 8억 정도 되는데 이제 1주택 아니고 2주택, 3주택 되니까 중과세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먼저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럼 이 빌라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이 2억짜리 빌라를 내 법인에게 아바타에게 넘긴다는 거죠. 내 법인 아바타에게 어떤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그런데 이 빌라에 만일에 전세금이 1억 2천 정도 있다. 아니면 갭 투자하기 좋은 전세금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 빼고 나머지 돈만 넣으면 되죠. 매매할 때.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걸 사는데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2억짜리 만약 빌라가 전세가 1억 8천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에 전세가 1억 8천에 그러면 법인에서 넘길 때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전세 1억 2천 돼 있으니까 8천만 원만 법인이 있으면 법인한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한 자금 증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에게 넘기고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아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1주택 비과세 받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